전성기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제국이 망하고 그 도시 인구가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4만이에요. 96%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딱 4단계가 있어요. 화폐, 물가, 군대, 인구. 이 순서대로 조용히 무너졌고 마지막에 게르만족은 그냥 쓰러지는 걸 미뤘을 뿐이에요. 일단 얼마나 컸나부터 봐야 해요. 안 그러면 96%가 사라진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전성기 로마 영토가 5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를 22개 이어붙인 크기예요. 영국에서 이라크까지, 이집트에서 독일까지. 지중해는 그냥 로마의 호수였어요. 거기 사는 인구가 6천만에서 8천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로마법 아래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 20억 명이 한 나라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군대는 45만 명이에요. 33개 군단의 보조부대까지. 근데 군대보다 더 대단한 게 도로망이에요. 3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7바퀴 반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잖아요. 2000년 전 로마는 도로로 그걸 했어요. 어디서나 2일 안에 군대가 도착하고 어디에나 물자가 이동했어요. 전국 당일 배송 시스템을 2000년 전에 깔아놓은 거예요. 수도 로마시만 2세기의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였죠. 그 다음 큰 도시는 로마의 절반도 안 됐어요. 런던이 당시 인구 5만이었어요. 파리도 비슷했어요. 로마는 그냥 차원이 달랐어요. 이걸 1200년 동안 유지했어요. 기원전 753년 건국부터 서로마 476년 멸망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우리 로마 제국이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1단계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화폐에서 징조가 보였거든요. 로마의 화폐는 은화였는데 데나리우스라고 해요. 지중해 전역에서 쓰이는 기축통화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이 은화의 은 함량이 98%였어요. 진짜 은으로 만든 진짜 돈이에요. 돈에 대한 신뢰가 곧 제국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런데 AD 64년 네로 황제 시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났군요. 도시의 3분의 2가 탔어요. 재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겠죠. 그런데 돈이 부족했어요. 네로가 어떻게 했냐고요? 조폐국에 명령을 내렸어요. 은화를 좀 더 얇게 만들어라. 은 함량을 80에서 90%로 낮춘 거예요. 은화 1개 만들던 은으로 이제 1.2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동전 크기도 그대로고 무게도 비슷하고 그냥 조금 얇아진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돈을 더 찍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 황제도 이 방법을 썼어요. 돈이 부족하면 은화를 좀 더 찍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요. 전쟁 비용 대야 할 때, 군인들 월급 올려야 할 때, 황제 인기 유지해야 할 때 조금씩 200년이 지나니까 은 함량이 46%예요. 절반도 안 돼요. AD 270년 클라우디우스 고티쿠스나 아우렐리아누스 시절에는 5%가 됐어요. 동전 표면에 은 도금만 살짝 한 거예요. 구리 동전에 은 바른 거죠, 사실상.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냐고요? 중앙은행이 조용히 돈을 더 찍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아무도 공식 발표를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서서히. 근데 화폐 문제는 오래 숨길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알아채거든요. 로마가 망해가는 1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2단계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장이 은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장사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받은 은화 10개랑 1년 전 받은 은화 10개가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에 더 많은 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오른 거예요. 얼마나 올랐냐고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로마의 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아우구스투스 시절 대비 AD 301년에 물가가 70배예요. 물론 특정 품목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이 된 거예요. 300년에 걸쳐서 조금씩 오른 거죠.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걸 막으려 했어요. 301년에 칙령을 내렸어요. 역사에 남은 유명한 가격 통제 칙령이에요. 이제부터 빵값, 고깃값, 노동임금 전부 정부가 고정한다. 이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사형이다. 로마 제국 전역에 가격표를 붙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상인들이 물건을 숨겼어요.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팔면 손해니까요.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암시장이 생겼어요. 경제가 더 얼어붙었어요. 황제 포고령으로 시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로마는 그때 배웠어요. 사실 지금도 어느 나라나 가격 통제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 시기에 정치도 같이 흔들렸어요.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르는데 AD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황제가 26명 이상 바뀌었어요. 이전 250년간 황제가 26명이었는데 그게 50년에 다 몰린 거예요. 평균 재위 기간이 2년도 안 됐어요. 대부분 암살로 끝났어요. 군인들이 황제를 세우고 다른 군인들이 또 갈아치우는 거예요. 제국이 흔들리면 정치가 흔들려요. 정치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미래를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미래를 믿지 못하면 경제는 더 불안해져요. 이렇게 2단계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 상태에서도 버텼어요. 왜냐고요? 군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몰락의 3단계로 들어가요. 로마가 자기 군대를 외주화한 거예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군인들 월급 실질 가치도 같이 떨어졌어요. 로마 시민 입장에서 군인이 매력 없는 직업이 됐어요. 위험하고 오래 복무해야 하고 받는 돈도 예전만큼 가치가 없어요. 지원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죠. 4세기부터 게르만족 용병들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포에데라티, 쉽게 말하면 계약직 군인이에요.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싸움 잘하는 게르만족 전사를 돈 주고 쓰니까 오히려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5세기가 되면 사실상 비로마인이 군대 핵심을 차지하고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서로마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킨 오도아케르, 이 사람도 게르만 용병 출신이에요. 스키리족 출신 용병 사령관이었어요. 로마가 자기 돈 주고 고용한 용병이 로마 황제를 갈아치운 셈이죠. 자기가 채용한 직원한테 해고당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인건비 절약한다고 외국 계약직으로 채운 거예요.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진 순간부터 충성심은 사라진다는 걸 로마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큰 전투가 터졌어요.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예요. 훈족에 쫓겨 다뉴브강을 건너온 서고트족이 결국 로마군과 충돌했어요. 발렌스 황제도 직접 전쟁터에 나섰어요. 결과요? 로마군 4만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발렌스 황제도 전사했어요.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이 전투 이후 로마는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게르만족을 군사력으로 막는 게 아니라 영내에 정착시켜 같이 살게 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막을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게르만족이 나중에 서로마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가 왔어요. 이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했어요. 마지막 4단계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AD 250년경에 역병이 시작됐어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러요. 당시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가 하루에 2,000에서 3,00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로마시에서 최고조 시기에 하루 5,000명이 죽었어요. 약 2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봐볼게요. 당시 지중해에서 로마시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인구가 50만이었어요. 역병 이후 19만이 됐어요. 62%가 사라진 거예요. 전쟁도 쉬지 않았어요. 경제도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전쟁, 역병, 경제 붕괴가 동시에 왔어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인구가 버티지 못해요. 수도 로마시 인구를 연도별로 보면 이래요. 전성기에 100만이에요.
5세기 중반에 65만이 됐어요. 5세기 말엔 8만에서 10만. 6세기 중반엔 4만이에요. 96% 감소. 400년에 걸쳐 일어난 거예요. 한 세대에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보다 조금 줄고, 아버지 때보다 조금 줄고, 내 때 또 조금 줄고, 476년 9월 4일 16살 소년이 왕관을 내려놨어요. 소로마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예요. 오도아케르가 황궁에 들어와서 이제 황제는 없어도 돼 라고 하고 그냥 폐위시켰어요. 그날 군사조항이 없었어요. 황제를 지키려는 군대가 없었어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황제는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역사 기록에 그날이 특별히 요란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로마 시민들도 그게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국은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이미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96%가 사라진 도시에, 외주화된 군대에, 70배 오른 물가에, 5%짜리 은화에, 대로마 제국은 이미 속에서 다 끝나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경찰을 맡았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던 것처럼 미국이 세계 바다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항공모함 11척, 전부 핵추진이에요. 해군 기지가 전 세계 80개국에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관리하던 평화시대는 207년 갔어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부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팍스 아메리카나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럼 1단계부터 대입해 볼게요. 로마 1단계는 화폐 가치 절하였어요. 은화 가치가 270년 동안 조용히 98%에서 5%로 떨어진 거예요. 달러로 치면 뭘까요? 1944년에 세계 44개국이 모여서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였어요. 각 나라 곳간에 쌓인 외국 돈 중 72%가 달러였어요. 2025년엔 57%예요. 24년 동안 15%포인트 떨어졌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그것을 뉴스로 다루지 않았어요.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없어졌다는 기사는 없어요. 그냥 조금씩 딱 로마 은화랑 같은 방식이에요. 이제 2단계는 물가 폭등과 재정 압박이었어요. 로마는 군인 급여 해결하려고 은화를 더 찍었어요. 미국으로 치면요.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예요. GDP 대비 122%예요. 이게 숫자로는 잘 안 와닿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부채가 GDP 대비 122%였어요. 세계대전을 치른 직후 역사적 최고치, 그 수준에 지금 다시 와 있어요. 전쟁 없이 말이죠. 국방비가 연간 1조 달러예요. 거의 GDP의 3%예요. 로마가 끝없는 국경 방어에 돈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미국도 전 세계 군사 패권 유지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3단계 신호도 보여요. 1990년대 미국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였어요. 지금은 9.4%예요. 물건 만드는 건 중국, 멕시코, 베트남에 외주화하고 미국은 금융이랑 서비스로 먹고 사는 구조예요. 로마가 군사를 외주화한 것처럼 미국은 생산, 즉 제조업을 외주화했어요. 하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건재하니 다른 생존 변수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로마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빈부격차였어요. 1%의 귀족이 토지를 독점하고 자유농민들이 빚을 못 갚고 땅을 잃었었어요. 2025년 미국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의 31%를 차지해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불평등이에요. 3단계, 4단계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1단계가 진행 중일 때 로마도 멀쩡해 보였어요. 콜로세움 짓고, 도로 놓고, 황제 바뀌고, 또 바뀌고, 일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마 역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멸망 직전까지도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철학자가 로마는 왜 망했냐
글을 쓴 게 멸망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게 끝인 줄 몰랐어요. 로마는 외부에 의해 망한 게 아니에요. 화폐, 물가, 군대, 인구, 이 순서대로 조용히 무너진 거예요. 1단계가 시작될 때 아무도 몰랐어요. 2단계가 진행될 때도 아직 버텼어요. 3단계, 4단계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보였어요. 476년 마지막 날, 저항 한 번 없이 끝난 건 이미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르만족은 그냥 건드리기만 한 거예요. 오도아케르가 왕관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16살짜리 로물루스가 저항할 군대도 지지하는 귀족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하지만 로마가 다 망한 건 아니었어요. 동로마는 살아남았어요. 같은 제국에서 갈라진 동로마가 어떻게 1000년을 더 버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반전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근데 패턴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 달랐어요. 476년에 서로마가 끝나는 동안 복로마는 살아남았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건 1453년이에요. 무려 1000년을 더 살아남은 거예요. 같은 제국인데 왜 그렇게 다른 결말을 맞았는지, 동로마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